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오늘 수책녀가 추천하는 책은요, 일본의 내과 의사 미즈노 마사코가 지은 책이에요. 1년에 14kg 쏙, 내장 지방 말리는 가장 의학적인 방법. 이 의사 자신이 지방간과 고도 비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년에 14kg 감량하고요. 지방간과 고도 비만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의사가 실천하고 검증한 가장 확실하게 내장 지방 없애는 법. 지금부터 저 소책녀와 그 방법 찾으러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1년에 14kg 쏙) 내장 지방 말리는 가장 의학적인 방법. 미즈노 마사코 지음, 박유미 옮김. 출판사 korea.com. 고백하자면 저도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책을 집필하거나 감수를 하고 때로는 방송에 출연해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도 불과 약 6년 전에는 고도 비만으로 엄청나게 비만한 몸이었고 지방간도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체중을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도요 라는 대답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죠. 지방간만 있던 게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수면 무호흡증도 발병한 상태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강한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였고 자다가 숨쉬기가 답답해서 깨는 일도 있었죠. 물론 저도 체중이 서서히 증가할 무렵에는 나름대로 건강을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니까 나름 전문가라는 생각에 일반인보다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이어트의 왕도라고 여긴 칼로리 제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나 살이 더 쪄 버렸습니다. 매일 환자를 지도하는 의사인데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후 1년 만에 14kg 감량에 성공하고 지방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천한 내장 지방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건강을 챙기거나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은 평소 몸에 지방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의한다. 가끔 과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양을 조절해서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무의식 중에 선택한 환경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신체 반응, 그리고 내장 지방이 잘 타지 않는 신체 반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요소 중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당질 섭취다. 내장 지방이면 기름 아닌가? 당질이 무슨 잘못이지? 라며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주범은 당질이다. 탄수화물, 설탕 등의 섭취로 당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비만 호르몬으로 불리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시작한다. 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당질이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살이 찐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신체 반응의 정체다. 당질과 지질을 함께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3대 영양소, 단백질, 지질, 당질. 3대 영양소의 두 가지 조합 중 가장 살이 찌는 것은 바로 당질과 지질의 조합일 때다. 인슐린은 당질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췌장이 혈당치의 오르내림을 감지하고 있다가 혈당치가 상승하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이 다량 분비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슐린의 작용에 따라 당과 함께 지질도 축적된다. 이런 인슐린의 작용으로 당질과 지질을 함께 섭취하면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려면 먼저 당질을 줄여야 한다. 당질을 섭취하는 동안에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인슐린이 분비된 상태에서 섭취한 것은 인슐린의 작용에 따라 전부 몸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당질을 5g 이상 섭취하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한 끼의 당질을 5g 이하로 섭취하면 된다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당질 끊기를 하라는 것인데 독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는 상당히 어렵다. 쌀, 빵, 국수 등의 주식을 제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금을 비롯한 조미료에도 당질이 있어 기본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중요 포인트는 나에게 맞는 올바른 지식으로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질에 관한 4가지 기본 용어. 당과 관련된 용어는 대략 다음 4가지를 파악해 두자. 탄수화물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 당질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이당류에는 설탕과 유당. 다당류에는 전분, 당, 알코올 등이 있다. 당류,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한다. 당분, 당분은 일상어이며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당질과 탄수화물은 어떻게 구분할까? 분류를 알고 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 현장에서 영양 지도를 하면서 당질을 절제하세요 라고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해도 단 것을 절제하라는 말씀이군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달지 않은 당질도 있고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면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쌀, 빵, 면처럼 달지 않은 것도 당질이니까 그런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라든가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절제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쉽게 전달될 수도 있다. 과일은 괜찮아. 채소는 괜찮아. 라는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뿌리 박힌 사람도 많다. 미안한 말이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살이 찌기 쉽다. 채소 중에서도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류에는 당질이 많다. 간혹 주스나 음료 중에서 투명한 것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달콤한 청량 음료는 투명하다고 해도 섭취하면 살이 찐다. 이렇듯 과일이나 뿌리 채소류, 청량 음료수에는
적지 않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방이 쌓이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는 홍보용일 뿐. 당류 제로라고 표시된 가공식품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식품은 단지 당류가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즉, 단당류와 이당류가 제로라는 뜻일 뿐이며 이를 대신해 다당류가 들어가므로 당질은 높다.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는 의도적인 면이 있다. 의도성이 있는 당류 제로를 홍보하는 제품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 라고 표기하면 상품 홍보 효과가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첨가물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므로 섭취량이나 빈도에 주의한다. 당질 섭취 후 느끼는 가짜 포만감에서 탈출하자. 달콤한 과자, 밥을 비롯한 주식 등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내성이 상승한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좌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실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당질을 섭취하면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면 당신이 포만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행복한 느낌이다. 배에 음식이 가득 찬 것이 포만감이 아니라 당질 섭취 후에 오는 행복한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시험 삼아 당질 제한식을 계속하면 배에 음식이 들어있다라는 것과 당질 섭취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당질 섭취로 인한 가짜 포만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당질 의존을 벗어나는 길이다. 현대인의 일상에는 백설탕이나 밀가루 등으로 대표되는 정제된 당질이 넘쳐난다. 당질 제한식을 시도하는 초보자들이 먹은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그 먹은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 바로 가짜 포만감이다. 혈당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느껴지는 행복한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믿는 것이다. 당질 제한 식사를 하면 식후에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짜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서 당질 제한 식사 초기에는 먹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전한 본래의 포만감이다. 본래의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방법은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의식의 방향을 바꾸면 단 며칠 만에 본래의 포만감에 익숙해질 수 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순수한 지질이나 당질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순수한 지질이란 버터나 우지, 소기름처럼 당질이 거의 제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당질이 적은 단백질로는 견과류와 말린 간식류가 있다. 내장 지방 줄지 않는 운동, 줄어드는 운동. 운동으로 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 건강 진단 후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고 환자에게 말하면 곧바로 운동하겠습니다 라든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하지만 나는 운동만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유효성이라는 점에서도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는 매우 어렵다. 마라톤 선수처럼 매일 엄청난 거리를 달릴 정도로 힘든 운동을 계속하지 않는 한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을까? 물론 유산소 운동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좋은 점이 있다. 단 5분만 걸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라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은 체내의 단백질, 즉 근육을 소모하게 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인 당신생 작용을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감소시켜서 한층 더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 단식 중에 운동하면 체내에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다 소모하게 한 다음에 지질 대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운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오래 하면 결국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를 당신생이라고 한다.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것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근육을 소모하게 하는 것이다. 단식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당으로 바꾸는 당 에너지로 바꾸는 당신생 작용이 시작된다. 이것이 유산소 운동의 단점이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하지 않으며 결국 기초 대사량도 떨어진다. 안정을 취하고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기초 대사량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든다. 즉 무리하게 오랜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므로 오히려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 그렇다면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된다.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 다른 운동을 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 근육 트레이닝은 체육관에 다니거나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체중을 실어서 하는 맨몸 운동을 하거나 고무 튜브나 복근 롤러 등 시판 기구를 사용한 근육 트레이닝을 추천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다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다리와 엉덩이 등 에너지 소비량이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신진대사를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스쿼트를 많이 추천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무릎과 허리를 다치게 되므로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시작한다. 유산소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 5분을 해도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므로 정신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줄고 뇌의 위축이 예방되며 과식을 억제하고 지방을 쉽게 연소시킨다. 즉 운동만으로 체중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운동이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근육 운동을 한 후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폭발시킨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근육 운동을 한 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근육 트레이닝으로 근육에 축적된 당질을 사용한 후 바로 지질대사와 당신생 작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백질로부터 당질, 즉 포도당을 생산하는 당신생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사용되므로 에너지 소비량이 더욱 증가한다. 다만 단백질이 부족하여 근육이 분해되지 않도록 운동 전에 단백질을 섭취해 두어야 한다. 유청 단백질을 미리 섭취하거나 단백질보다 빨리 흡수되는 아미노산 보충제를 운동 중에 섭취하면 근육을 분해하지 않고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 운동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유청 단백질, 육류, 달걀은 운동 전에 먹어두는 것이 좋다. 아미노산 보충제는 소화 과정 없이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운동 중에 섭취해도 늦지 않다. 최근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맛있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서 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필수 아미노산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비필수 아미노산이 오히려 부족해지거나 다른 영양소도 부족해지므로 유청 단백질이나 육류, 달걀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필수 아미노산 제품을 섭취한다.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피하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하지 않고 피하 지방을 줄일 수는 없다. 근육은 체지방보다 훨씬 더 무겁다. 따라서 근육 트레이닝을 할 경우 체중 자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가정용 체중계 중에도 체질량 지수가 표시되는 종류가 많지만 간이용이어서 실제 체지방의 양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근육 트레이닝을 할 경우 체중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전신 거울을 마련해서 체형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배가 고플 때의 맛있는 대체법, 저당질 예방식.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밤에 속이 헛헛해진다고 말한다. 나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한밤에 속이 헛헛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자. 하나, 혈당이 떨어져 공복감을 느낄 때. 저당질의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해소하기 쉬워진다. 이때 프로테인 보충제를 마시거나 디카페인으로 버터커피를 마시거나 육류나 생선, 달걀만 섭취한다. 둘, 피곤해서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 의지력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피곤할 때 약해진다. 심호흡, 가벼운 이완 운동 등으로 의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의지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두는 것이 좋다. 셋, 시각적 자극으로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인간의 욕망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갖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낀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눈에 들어왔을 때가 그렇다. 이런 경우 10분간만 그 유인 요소에서 벗어나 보자.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욕구가 사라져 조금 전에 먹고 싶던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넷,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 노력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허가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나쁜 일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허락하는 심리 기제다. 확실하게 노력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어떨까? 저당질의 예방식을 준비해 둔다. 밤에 속이 출출할 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폭식을 예방하는 일이다. 배가 조금 고프다고 느끼는 단계에서 아무거나 먹어서 배를 채우겠다는 식으로 폭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어쨌든 계속 참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당질 의존이 있는 시기에는 저당질식을 선택지에 넣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당질을 폭식하는 것보다 저당질식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당질의 디저트를 한꺼번에 2개나 먹는다고 해도 평소에 당질이 듬뿍 들어간 것을 자주 먹는 것보다 낫다. 나도 당질 의존증이 있었던 때는 냉동용에 달콤한 간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먹었다. 냉동되어 있는 것은 보존하기가 편리하다. 또 과일 중에는 비교적 저당질인 블루베리도 거의 1년 내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다. 당질이 풍부한 다른 과일을 한밤중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배가 조금 출출한 시점에는 육포나 건어물, 달걀,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식욕이 폭발할 수 있다. 당질이 적은 것,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단백질을 뱃속에 빨리 공급해서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이 낫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태우는 이중 효과의 단백 지질식. 단백 지질식을 계속하면 내장 지방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기존의 식사법을 유지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순서로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기존 식사법과 내장 지방. 하나, 당질을 많이 섭취한다. 둘, 인슐린이 대량 분비된다. 셋,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기존의 식사는 이처럼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식사였다. 이에 반해 단백지질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단백지질식과 내장지방. 하나, 단백질과 지질을 든든하게 섭취한다. 둘, 인슐린이 소량 분비된다. 셋, 내장지방이 증가하지 않는다. 단백지질식은 이처럼 내장지방을 증가시키지 않는 식사법이며 내장지방이 증가하는 요소를 사라지게 한다. 즉,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내장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는 것도 단백지질식의 큰 특징이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장지방은 에너지로 소비되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내장지방 말리는 가장 의학적인 방법, 알찬 정보,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보 쏙쏙 뽑아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변한다. 생각 하나, 참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운다. 생각 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다.
생각 셋. 의지력을 관리한다. 생각 넷. 유혹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생각 다섯.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생각 여섯. 긍정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생각 일곱.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생각 여덟.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변한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자. 내장 지방을 줄일 때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살을 빼고 싶어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잘해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생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 하나, 참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운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작별해야 한다. 배가 고프기 전에 먹고 마셔서 당질의 폭식을 예방하고 절제할 음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섭취할 음식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절제할 음식은 당질, 그리고 섭취할 음식은 단백질과 지질이다. 욕구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서 채우는 것이다. 생각 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다. 무심코 먹어버린다. 무심코 먹고 싶어진다. 우선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버리자. 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걸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자신을 격려해주면 자기 긍정감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 체험이 되어 이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먹기 전에 의식할 가능성이 크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식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한 셈이다. 그 사소한 의식이 향후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자신을 부정하고 책망하는 것을 끝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보자. 나를 위한 최고의 아군은 바로 나 자신이다. 생각 셋. 의지력을 관리한다. 의지력은 근력과 같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씩 의사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근력처럼 의지력을 소비한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듯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은 조금씩 소모된다. 그리고 소비한 의지력은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의지력을 줄여나가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 애초에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저것을 갖고 싶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유혹에 맞서 싸우니까 의지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의지력은 기본적으로는 편안하게 있으면 회복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심호흡이다. 1분에 12회 이하의 호흡을 3분 정도 하면 의지력이 회복된다. 그 외에도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미지근한 욕조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있어도 의지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완시킬 때는 휴대폰을 보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좋다. 운동도 의지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간단한 방법은 걷기다. 무언가에 열중하면 효과적이다. 아마 당신도 좋아하는 것에 열중한 후 기분이 상쾌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을 잊을 정도로 집중하는 성격이라면 그런 점에서 게임도 의지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 넷, 유혹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의지력을 애써 발휘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예를 들어 길에 불법 마약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줄까 말까 유혹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나와는 관계없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지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다. 예를 들면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달콤한 간식이 눈에 띄더라도 달콤한 간식은 딱히 필요 없어. 그보다는 역시 고기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의지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간식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매번 실패하는 나는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한번 자신이 품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기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건강과 체형을 갖게 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자.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달콤한 과자를 먹으려 할까? 일단 상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생각 5.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를 상상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달콤한 간식을 먹고 싶다고 느꼈을 때는 그 기분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하면 계속 먹게 되는데 라며 걱정하겠지만 괜찮다. 참지 않고 유혹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달콤한 간식을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달콤한 간식을 먹고 싶어. 정말 먹고 싶긴 해. 하지만 그것보다 내장 지방이 적은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고기가 더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무언가가 한번 떠오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현상을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가 1987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웨그너가 했던 유명한 실험 중에 백곰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백곰이 떠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달콤한 간식을 참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간식이 떠나지 않는다. 뇌의 목표 설정을 관장하는 부분인 망상활성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형은 사라지고 달콤한 간식만 머릿속에 남아 언젠가 의지력이 약해지는 순간 먹어버린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 자체를 바꾸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생각을 더 씌우면 된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달콤한 간식이 먹고 싶다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인 원하는 몸매를 위해 고기가 더 먹고 싶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더 씌워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 생각 6.
긍정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절대로 더는 살이 찌지 않겠다 라든가 무조건 살을 뺀다 라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앞서 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즉, 당질을 먹지 않는다 라는 목표의 당질 제한식은 의식하면 할수록 실패한다. 그래서 나는 단백 지질식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했다. 해서는 안 되는 당질 제한식으로 의식을 향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목표로 단백 지질식을 선택한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기한을 다소 짧게 한다. 계획을 계속 재검토한다.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결국 달성하지 못한다. 반대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한을 길게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한에 맞춰서 미루려 한다. 즉, 질질 끌려간다. 따라서 좀 짧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한을 짧게 설정해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수시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계획이 어긋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저 계획이 어긋난 것이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 생각 7. 현실적으로 상상한다. 앞에서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이 현실에 가까울수록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뭔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려면 살이 빠진 상태에 원하는 체형과 건강을 갖게 된 자신을 가능한 한 현실적인 모습으로 상상해보자. 그 현실적인 상상은 유혹을 이겨낼 때도 당신을 돕는다. 현실적인 상상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 강한 욕구와 현실적인 상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쓴 뒤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계획과 목표를 수정하고 그것을 달성한 모습을 상상해 보자. 생각 8.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살을 뺄 수 있고 쉽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살이 빠지지 않고 뺄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을 빼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의 상당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빼기는 쉽지 라고 생각한 경우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지 않고 의지력이 약해지는 타이밍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 폭식해도 살을 쉽게 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망가진다. 그래서 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자. 불편한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모두 받아들이자.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하지 않지만 나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을 뺄 수 있다라는 한결같은 의지가 있어야 원하는 몸매와 건강을 얻고 또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과 의사 미즈노 마사코가 지은 1년에 14kg 속 내장 지방 말리는 가장 의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